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관심에서 사라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이 전쟁이 4년째 끝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매일 뉴스의 톱이었고 SNS는 우크라이나 국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3월 이 전쟁이 뉴스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란 전쟁이 모든 뉴스를 삼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양측 전사자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는 훈련이라고 속아서 끌려간 북한 청년 1만 1천 명이 있습니다. 6천 명이 이미 죽거나 다쳤습니다. 관심이 사라진 사이 전쟁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웃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장을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년 반 동안 동부 포크로우스크에서 전진한 거리는 하루 평균 70m입니다. 하르키우주 쿠피안스크에서는 23m. 사람이 1분이면 걸어가는 거리를 점령하기 위해 하루 동안 포탄을 퍼붓고 드론을 날리고 병사가 죽어갑니다. 러시아가 2025년 한 해 동안 점령한 땅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0.8%.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00년 전의 야만이 21세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중순 이후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2023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잃은 영토보다 되찾은 영토가 더 많아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접속이 차단된 틈을 이용해 자포리아주에서 약 103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어요. 희소식 같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인구 4,400만 대 1억 4,400만. 구조적으로 불리한 소모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0만에서 60만 명이 사망, 부상, 실종됐습니다. 러시아 측도 사상자가 127만 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양측 전사자만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0만 명. 그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한국 울산시 인구가 약 110만입니다. 울산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4년 동안 세계가 점점 관심을 끄는 동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4년 10월 북한이 1만 1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전투병 1만 명, 공병 1천 명.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이 병사들은 자신이 전쟁터에 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속여서 이들을 보냈습니다. 고작 일주일의 현지 적응 훈련만 거치고 최전선에 투입됐습니다. 거의 모든 병사가 자신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청년의 신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은 어린 병사가 두려움에 젖은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턱에 부상을 입어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대답을 적었습니다.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의 북한군은 포로로 잡히기 직전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됐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파병된 1만 1천 명 중 6천 명이 사상자입니다. 사망자만 600명 이상. 총 파병 병력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40%에 달하는 사상률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귀국했던 1,100명도 재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정원의 분석이 소름 돋습니다. 6천 명의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대전 전술과 전장 데이터를 습득하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무기체계 성능을 개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얻은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1에서 3km 수준에서 50에서 100m까지 향상됐습니다. 드론 조종법과 전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고 있고 러시아와 합동으로 드론을 생산하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는 지금 이 순간 북한군의 드론이 날아다니고 한국이 기증한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 저 먼 나라 우크라이나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전장에서 훈련이라고 속아서 끌려가 죽어가는 북한의 20대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습득한 드론 기술과 미사일, 정밀도가 언젠가 한반도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 전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올빼미의 눈으로 물어봅니다. 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으며
이 구조에서 누가 웃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경제로 전환했습니다. 국방비로 GDP의 7.3%인 1,86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전쟁 전보다 2배. 포탄 생산량은 17배. 나토 전체의 1년치 탄약을 3개월에 찍어냅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비결은 중국입니다. 대EU 교역이 38%에서 8%로 쪼그라드는 동안 대중교역은 18%에서 33%로 뛰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중국이 흡수한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할인가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서방이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동안 중국은 할인된 러시아 석유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재의 수혜자가 제재 대상국의 동맹이라는 역설. 미국은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30일 휴전안을 제시했고 러시아가 거부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밀려났습니다. 미국의 관심과 자원이 이란으로 옮겨간 겁니다. 에스토니아 정보기관의 분석은 냉혹합니다. 러시아에게 평화회담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전술적 술책에 불과하다. 방산업체는 역대급 호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고 폴란드와 발트 3국은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로키드 마틴, 라인메탈, BAE 시스템즈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아야 돈이 됩니다. 북한은 피로 기술을 사고 있습니다. 6,000명의 사상자는 김정은에게 수업료입니다. 드론 전술, 미사일, 정밀도 향상, 현대전 데이터. 이 모든 것을 실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합동 드론 생산까지 추진 중입니다. 국정원은 무인기 제작 등 러시아의 전략시설에 인력 파견을 추진하려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성 파병이 아니라 지속적인 군사기술 협력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경제 엔진으로 돌리고 중국은 할인 석유로 이익을 챙기고 미국은 정치적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방산업체는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 북한은 청년들의 피로 기술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보이시죠? 전쟁이 끝나면 손해보는 쪽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50만 명이 죽는 동안 세계의 관심이 새로운 전쟁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전쟁 피로입니다. 우리도 2022년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무감각 사이에서 전쟁은 산업이 되고 정치적 거래가 되고 기술 습득의 기회가 됩니다. 북한 청년들이 이름도 모르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배운 드론 기술과 미사일, 정밀도는 언젠가 한반도를 향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에 직결된 전쟁입니다. 키신저가 이란 이라크 전쟁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양쪽 다 지면 좋겠다. 지금 이 전쟁을 보는 강대국들의 본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이 적당히 길어져야 자기들에게 이득이니까요. 그 사이에 죽는 건 언제나 이름 없는 병사들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20대 청년이 훈련이라는 말에 속아 끌려가 이름 모를 전장에서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쥐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3월 잊혀진 전쟁의 현주소입니다. 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4년간 쌓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의 흐름을 보면 이 전쟁이 곧 끝날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가볍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빼미의 미래 예측을 위한 분석과 진화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